태극기 집회죠? 촛불 집회라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네, 좋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네. 저는 변덕이냐 변화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변덕일까 변화일까? 제가 이제 그 보험 스쿨 관련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건 변화라고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오늘 조금 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알스강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됐어요. 수강생으로 연결됐다가 이제 연인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면 왜 저렇게 변덕을 부리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바꿔요. 뭔가를 계속 바꿔요. 가구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뭐, 이 일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바꾸는 것 같고, 그리고 타겟도 바꾸는 것 같고, 막 이메일을 간다고 했다, 안 간다고 했다. 근데 그 과정들 속에서 저는 그걸 변덕으로 봤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변덕스럽지? 근데 제가 변덕과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거는 사람을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김재준 PD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것들이 재해석이 되는데 변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변하기 쉬운 어떤 태도예요. 이게 변덕이라고 하면 변화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성질이나 모양, 상태가 계속 달라져 가는 게 그게 변화예요. 근데 이 변덕과 변화가 사실은 변자는 똑같거든요. 변하다 할 때. 근데 덕과 화에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변덕은 긍정적이에요? 뭔가 부정적이에요? 살짝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방향성이었어요. 삶에 나는 확실한 방향성이 있고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열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꾸 뒤집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방향을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변덕을 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벌이가 안 되면은 다단계를 하다가 또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또 아니면 뭐 땅 투자로 갔다가 막뭐 몽키 레전드도 갔다가 막 보험도 갔다가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돈을 쫓는 그냥 변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육을 문의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교육을 문의하는지 저는 되게 깊게 소통을 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지금 변덕을 부리는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키워드는 사실 저는 변화거든요. 변덕이 아니라 변화.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게 왜 이 예술과 연결되냐면 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의 책을 굉장히 여러 권을 썼어요. 근데 그 모든 책에서 예술이란 키워드와 변화라는 키워드가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화라는 방향성은 결국은 예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술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술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예술이라는 단어를 PCM에 들어와서 처음 배웠어요. 알시 대표님께서 PCM에서 예술을 하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는 음악, 미술, 체육이 떠 솔직히 말해봐요. 음악, 미술, 체육이잖아. 예술 하면은. 근데 예술이 도대체 뭘까를 봤을 때 이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도 저희에게 계속 말해주는 건 본업을 찾아가는 게 예술이더라고요. 내 본업을 찾아가는 거. 근데 내 본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변덕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내 본업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 결론적으로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다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달라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가진 것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베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훌륭한 선물로 만드는 거죠.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무언가를 훌륭한 선물로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 저는 이게 하나의 예술의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이 열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내가 나만의 것을 베풀기 위해 그리고 그걸 선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예술로 만드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얼마나 끈기를
갖고 어떤 에너지를 쏟아내느냐가 열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열정에 있어서도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상품을, 그러니까 나의 그 예술품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요. 제가 옛날에 학원할 때 그랬어요. 저는 제 영어 실력 늘리고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 늘리는데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의 예술을 만드는데 저는 엄청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끈기와 활력이 막 활활 타오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술을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내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지점이라도 하나 더 내본다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서 이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게 뭔가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뭐를 했냐? 노력한 거예요. 단순한 그냥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나에 있어서는 나에게 내가 경험했던 열정은 나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 옮겨갈 때 그 열정이 전 다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없어. 내가 내가 그 열정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어. 그래서 알스 대표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그 과정에 유튜브를 많이 추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제가 한 편을 찍고서 지금 구독자가 2,000명 초반대에서 지금 7,000 중반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의 경험을 했고,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또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들어오면서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 이 연결까지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예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정이고 열정을 내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내 나만의 이 소중한 선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나 혼자 가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퍼뜨리고 나눌 때 그 선물이 진짜 가치를 가진다는 건데 그럼 이게 다 좋다 이거야. 다 알겠어. 그래 뭐 선물도 만들고 뭐 열정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왜 못하냐 이거야 우리가. 그거를 왜 못할까? 단 하나죠.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들 시선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제 유튜브 채널에 게시글에다가 어떤 정치적인 저의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쇼츠는 올렸지만 제가 동영상은 안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남들의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사실 정치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관심이 있던 사람도 아닌데 내가 갑툭튀가 되잖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래서 이 갑툭튀에 대한 저만의 어떤 거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홀로서기.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 나가야 된다는 그 홀로서기에 대한 그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늘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예술을 가지고 어떤 나라는 사람을 표현해가는 그 변화에 있어서 항상 나를 가로막는 그 핵심이 바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오죠. 그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준수 코치님이 이미 다 경험적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알스가 대표님은 뭐라고 하냐? 우연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전혀 이익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어떤 나의 하나의 점들이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이익 아니면 또 다른 상관관계,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변화로 계속 연결돼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저희 이제 그 보험 하시는 그 수강생과 이제 2명 오늘 1대1 상담을 했는데, 어, 제가 그분들과 소통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들 변화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의 거절 처리가 너무 힘들어. 내 안의 거절. 내 안의 거절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이미 나에게 주입이 되어서 빼기 어려운 나의 칩이 여기 하나 박혀 있거든요. 이 칩으로 인해서 내 안의 거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나 보험 기술 높이면은 돈 벌 줄 알았는데 그거랑 별개인 거예요. 뭐부터 빼야 돼? 이 칩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칩을 빼내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 거절을 내가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오늘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려드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파악하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는 변화를 원해. 변화를 원한다는 건 난 예술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예술을 한다는 건 내가 그동안 안 하던 짓을 하거나 하던 짓을 멈춘다는 얘기인데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아군과 적군을 가려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내가 보험 영업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해. 그리고 내가 지인들 컨택할까 봐 그것도 조금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제가 예술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적군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나의 가정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의 아군이에요. 저는 아군과 적군은 카테고리별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카테고리에서 적군이다? 그건 잘라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한 영역에서 적군이라면 그 영역에서 적군이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영역에서는 왜? 그 남자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그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성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경험으로 들어오거나 내가 그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한 영역에 있어서의 접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 인지하면 돼. 내가 인지하면 어떻게? 내가 그거를 취할지 말지 내가 선택을 하면 돼. 왜?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고집할 것인지 결정도 예술의 일부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영역별로 나의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내가 끊임없이 인지하고 그 영역에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지 고집할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로 가는 그 예술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지를 하지 못하면 늘 시달리는 거예요. 뭐에 시달려? 감정에 시달려요. 저런 거 반대하는가? 저런 거 싫어하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나도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와 함께 했던 이유는 변화라고 했어. 변덕이 아니니까 돈 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변화라고 구호를 외쳤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로 가는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또다시 두려움을 내 안에서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은 남의 시선도 있지만 사실은 어, 홀로서기도 나의 두려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는 여러분이 선택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나의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제대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포기할 것인가 고집할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방향과 변화와 예술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